자, 오늘 169페이지 묶건대리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묶건대리 합니다. 묶건대리. 충분히 보이죠? 네. 이때까지 이분이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저쪽만 안 보였으니까 하는 겁니다. 묶건대리란 뭘 말하냐? 합니다. 너무 적으니까 저쪽에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써줄까요? 네. 저분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크게 써줍니다. 저분이 하기 싫었으면 안 했을 거야. 자, 묶건대리란 뭘 말하냐? 그냥 말 그대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대리라는 말을 붙이느냐? 대리권만 없지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예컨대 갑이 아저씨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 했다는 겁니까? 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믿고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리게 뭐가 없느냐?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요건을 다 갖춘데 대리권 없는 대리를 묶건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세 도장 찍었으니까 성립은 했죠. 그럼 대리행위가 성립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대리권이 없잖아. 효력이 가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만약에 효력이 미친다면 갑의 부동산이 날아가는 건데 내가 대리권 없는 자가 내 부동산을 매각한데 내 부동산이 날아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대리권 없는 대리인은 본인의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되느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지금 대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이 상대방도 이 대리권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구석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경우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만일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률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리인과 거래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이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할지라도 본인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담을 시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묶건대리를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묶건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묶건대리가 있는데 이 묶건대리는 첫 번째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발생합니다. 외관이란 바깥의 자 볼간자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상대방이 볼 때 이 말입니다.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관 발생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본인이 묶건대리에 대해서 뭐 된다?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책임 지우는 묶건대리를 표현대리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대리도 되지 않는 묶건대리를 우리는 협의의 묶건대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묶건대리를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누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책임지는 묶건대리를 뭐라고 한다고?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그러면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표현대리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무슨 대리다? 묶건대리입니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죠. 그렇다고 그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리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그게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묶건대리입니다. 따라서 이건 오로지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머나 표현대리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본인은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이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대리가 문제되지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묶건대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대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권대리와 묶건대리로 나눌 때 표현대리는 어디에 속한다? 묶건대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맞다 틀린다? 틀리죠. 유권 대리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되어 있다? 무권 대리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다만 본인이 뭘다? 책임을 집니다. 그 본인이 책임집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은 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어야 되죠. 알았을 때는 그는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 본인에게 기책 사유를 요한다. 즉 본인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이 아니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억지로 본인에게 책임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책임지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말은 본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딱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책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법정 무과실이라는 것은 본인의 뭘 요하지 않는다? 기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표현 대리가 되게 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3가지 이외의 사유로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책 사유에 따른 책임이 아니니까 딱 그 3가지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항상 몇 조 표현 대리, 몇 조 표현 대리를 하는 이유가 그 외에는 책임을 안 지니까 몇 조 표현 대리, 몇 조 표현 대리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 대리가 어떤 것이 있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될 때는 어떤 것이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표현 대리를 보는 겁니다. 자, 표현 대리는 대리권 없지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왜 오늘 글씨가 이렇게 안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책을 170페이지를 먼저 보면 밑에 표현 대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표현 대리란 대리 행위자에게 뭐가 없다고? 확실히 대리권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외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 외관 형성에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그냥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 이게 뭐라고? 표현 대리입니다. 그 법에 규정된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요걸 12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5조 표현 대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흔히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게 126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6조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표현 대리가 3명 넘으면 거의 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제일 많은 표현 대리입니다. 이게 실사에서도. 다음에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멸권 대리라는데 이게 129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 자체로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갑이 어느 날 병을 찾아가서 아저씨, 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격이 맞으면 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내가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을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 그렇죠. 수권행위라고 그럽니다. 이제 점점 알지 않습니까? 벌써. 수권을 했습니다. 그 을에게 수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표시를 한 겁니다. 표시했다는 것은 대리권을 준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했다? 통지했다는 겁니다. 그 통지를 우리 민법 조문에는 표시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때 갑이 누구냐? 본인입니다. 이 병이 누구게? 상대방. 결국 본인이 상대방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인 줄 믿고 매매를 한 겁니다.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에라 출장에 들어온 갑을 상대로 중도금 잘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줬게 안 줬게? 줬다고 말은 했지만 주지?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안 줬으니까 그렇지. 대리권 없다니까 안 준 겁니다. 따라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삽 든다 안 든다? 들죠? 야 이놈아 네가 을에게 대리권 줬다고 말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으면 설사 안 줬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지라? 본인 책임지라.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수요했다고 표시했으면 표시된 걸 믿은 사람에게 책임지라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물론 대리권은 안 줬죠. 여기 표현대리는 나쁜 놈은 누가 나쁜 놈입니까? 어른 대리권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위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100% 이놈이 돈을 가지고 뭐라고? 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안 그러면 무슨 뭐 표현대리가 아니 이해관계가 없으면 요건이고 볼 필요가 없다니까. 대리권 없이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매매만 했으면 관계없는데 같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갑은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이 말은 이 매매 효과가 누구한테 계속된다고? 갑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는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해달라고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분명히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서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에라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라? 본인 너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왜냐? 왜 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 범위를 분명히 안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건 혹은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 주면서 인감도장, 등기필정, 위임장을 줬습니다. 물론 줄 때는 뭐 하라고 줬다고? 그러나 남이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서류를 봤을 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거로 믿을 수가? 그럴 때는 이 갑이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대리권 범위를 분명히 안 정해줬다. 상대방이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넘은 행위, 요 매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 본인이 책임지라. 이게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입니다. 이것도 본인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게 월권 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하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권한을 넘으려니까 권한을 넘은 대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권한을 넘었건 여기는 전혀 대리권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는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총무과 직원으로 선임하고 사장을 대신해서 금전 1억 이하의 금전은 출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 금전 출납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래처에 가서 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놈이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가 됐다는 것은 저번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소멸한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용계약이 해소되면 이제는 금전 출납 대리권이 있게 없게 없어졌죠. 그런데 해고된 다음에 종전 거래처에 가서 돈을 확 수금해서 플라이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경우 A, B, C는 누굴 찾아가서 사장을 가서 나는 너네 직원한테 돈 줬다. 책임지라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 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평소에 거래를 했는데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빨리 대리권 없다고 연락을 해줬어야 되지. 이 A, B, C는 아직까지 을에게 대리권이 소멸된 줄 모른다고 선의 무과실이다. 이럴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리권 소멸됐는데 그 대리인이 종전 대리행위 했을 때 그럴 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책임지고 만드는 겁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그만둬서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럼 대리권 없죠? 그런데 회사 명의로 엄을 발행했다든지 그럴 때는 소멸된 걸 모르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회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이것은 대리권이 전혀 없고 이거는 현재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었고 이거는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된 케이스입니다. 이 모두 다가 우리가 생각할 나쁜 놈은 뭐라고? 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 대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에 법조문 타이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125, 126, 129조 표현 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많은 게 126조 표현 대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171페이지 그게 표현 대리 효과를 잠시 보면 표현 대리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만 다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만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권 대리 성질을 가지므로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 대리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뭐냐? 다시 169페이지를 가봅니다. 자, 169페이지 보면 협의의 무권 대리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란 무권 대리 중에서도 뭐가 되지 않는 거, 표현 대리도 되지 않는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요 효과와 이 표현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란 뭐도 되지 않는다고? 표현 대리도 되지 않는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자, 협의의 무권 대리다. 요거는 다시 글을 쓰면, 그림을 그리면 아저씨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갑의 대리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권 대리는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리권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임장, 인감, 도장, 등기, 필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20일 날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찍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우리는 항상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본다 했습니다. 그럼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 갑에게 갔으니까 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얼굴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놈에게 대리권이 없고 이 서류는 전부 다 위조됐더라. 이거는 이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면 되게 안 되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효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가야 되죠. 현명을 했으니까. 그러나 본인에게 효력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권의 존재가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효, 땡 그러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갑이 부고 이 을이 자입니다. 부의 부동산을 그 자가 권한도 없이 처분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본인은 부가 책임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들, 딸이 한 행위를 해서 엄마, 아빠가 항상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 고발해서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갑이 하는 말이 내가 원래 원했던 거야 시켜. 그러면 뭐라고? 아무 그거 없는 겁니다. 당신 재산이 죽으면 결국 아들 재산이 되니까 미리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당신 재산은 어차피 아들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을 때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럼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책임이 안 집니다. 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나쁜 짓이 뭔가 해가지고 비뚤어지는 성격이 있으면 부 자신이 스스로 애를 뭐 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도움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갔다 와서 정신 더 못 차리면 이제 그게 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애기도 있고 없으신 분 좋은데 제일 좋은 분은 결혼을 안 한 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살아보니까 애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
건강한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일반인이 눈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뭐라고? 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로 스스로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제일 밑에 뭐라고? 공부 잘하고. 그 정말 쓰잘데없는 게 뭐라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엄마들 아닙니까? 왜 이게 투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뭐 하나 더 맞고 못 받고 뭐가 그래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걸 여기에 다 투자합니다. 응? 고등학교 될 때는 별로 투자 안 해. 애 컸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합니까? 이 나이 돼도 내 알아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기 길이 환히 보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뭐라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40이 되고 됐을 때 그때 진짜 뭐라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가 어렴풋이 느끼지. 이때는 모릅니다. 너가 성년이 됐으니까 너 마음대로 그거 여러분 안 좋은 행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끊임없이 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만 놔두는 건 안 돼요. 잘 모른다니까 그게. 잘 모릅니다. 그거 확실히 잘 모릅니다. 야간 애는 안 낳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TV를 본다니 보니까 정말 몸이 아픈 애들 많지 않습니까? 만일 내 애가 그러면 내 애한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시간이 뭐라고? 이 사람한테 다 매달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하루 종일 아프고 기운이 쓸리는데 매일 몸에 어떤 쪽이 아픈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엄청난 큰 고통이에요. 내 신체 어디가 있다는 건 모를 때 행복한 거지. 내가 다리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 벌써 그 불편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에. 그럼 건강하게. 그리고 뭐라고? 들어가면 아빠 잘 웃고 그러면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그거 바라면 안 돼. 그게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못해도 내야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내보니까 공부를 잘한다 해서 인생이 결코 뭐라고? 성공한다든지 행복한다 그거는 관계없다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요. 돈 없는 사람도 항상 죽고 그 집에 보면 즐거운 집도 있고 돈이 많더라 늘 깡깡거리는 집도 있고 그렇다니까. 인생 똑같이 흘러간다니까. 그거 안 그래요 그게. 그러고 10년 20년을 지나보니까 산전이 폐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는 그게 그 집이 제일 좋고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도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 잘 모른다니까. 우리 형님 때 그럴 때는 공무원 시험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뭐 했다고? 공무원한테는 죄송하지만 다 대기업 좋은 데 들어가고 남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 그것도 중앙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들은 사실상 뭐라고? 옛날에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시국장만 되더라도 뭐라고? 얼마나 그게 30년 지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인생은 모른다니까 그렇게. 그럼 우리 앞으로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바뀐다니까. 근데 뭘 그러고 지금 당장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어차피 그 세월까지 똑같이 간다니까. 그 국장이란 놈과 내가 대기업 가서 지금 잘릴까 말까 하는 놈 다 같이 그 세대로 간다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세월 갔으니까 이 도중에 행복하냐 아니냐 이게 제일 문제 된다니까. 우리 이것만 자꾸 보는데 아니라니까. 그 놈이 지금 현재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지금 잘 돼 있더라도 아프면 끝이고. 아무튼 이 과정이 뭐라고?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어차피 지나버렸잖아. 이 사람은 가난한 데 와서 지금 국장이 돼서 잘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잘 되다가 지금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결론은 같다니까. 이 차피 지하고 내고 늙은 거는 똑같다니까. 이때를 잘 보는 과정이 좋은 겁니다. 튼튼하고 뭐라고? 잘 웃고 행복하고 밑으로 보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런 거 아무가 튼튼하게만 하면 돼.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아쉬운 점은 있죠. 튼튼은 하는데 뒤에 거는 별거 없어 우리 애가 지금. 튼튼만 합니다. 얼마나 밥도 잘 먹고 뭐라고? 그만 합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 애가 태어났을 때 딱 소원 하나밖에 없어. 튼튼하게만 태어나면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병실에서 딱 다짐을 했어요. 항상 그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닥지가 나더라도
참습니다. 아,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괜찮죠? 저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줍니다. 보면. 자, 뭐 한다가 이런 말을 했네. 이 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책임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병은 을을 사문서 위죄죄로 고발한다든지 사기죄로 고발하면 구속되겠죠. 그럼 아무리 그렇지만 자가 구속되는 거 볼 수는 없다. 그럼 이 갑은 누굴 찾아가서 병을 찾아가서 좋습니다. 내가 이 매매를 인정합니다. 추후에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추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그렇다 해서 확정 무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일정한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들이 그러고 무효 그러고 땡이 아니고 그 뒤에 글씨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일정한 효력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라 할지라도 본인은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추인이란 거기에 보면 무권대리 효과를 본인이 받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추후에 인정한다 그러면 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를 본인이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걸 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추인이 되면 지금까지는 뭐였지만 효력이 없지만 이때는 확정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매매는 확정 뭐가 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요 매매 아닙니까? 요 매매는 확정 유효가 됩니다.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된다는 뜻입니다. 추후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추인은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반드시 직접 해야 될까요? 무권대리에게도 추인할 수 있을까요? 자, 무권대리에게도 추인할 수 있느냐? 갑이 어느 날 을을 부릅니다. 내가 지나는 소문에 시골에 있는 토지를 너가 매각했다는 게 사실이냐? 아빠 미안해. 이번에 자금으로 썼어. 공장 운영을 위해서. 지금 무권대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가 자에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한 번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지금 뭐 했습니까? 추인한 겁니다. 결론은 누구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인은 상대방에게 효력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추인했다고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한 경우 뭐 할 수 없다고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추인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 또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추인할 때 갑이 병 또는 을에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매매대금을 3억 했는데 이 갑이 병에게 추인할 때 그래도 3억은 너무 싸니까 4억에 추인한다.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를 추인해야 되지. 변경을 가거나 뭐 하면 안 된다고? 요게 일부 추인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170페이지를 보면 본인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인 효과 뒤에 니은의 추인의 상대방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추인을 언제 했느냐? 3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는 언제 했는데? 1월 20일. 그러면 원래 이 매매의 효과는 무효죠.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추인한 3월 20일부터 갑과 병 사이 매매가 있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처음 했던 1월 20일부터 갑과 병 사이 매매가 있는 것을 볼 것이냐? 법조문에 추인하면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소급해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 걸 세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그렇죠.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혈액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처음부터 대리근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혈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고표가 있다는 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처음부터 대리근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1월 20일부터 갑과 병사의 매매가 있은 것으로 취급해 줍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묵시적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이 병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대리인이 본인에게 지급하자 본인이 아무 말 없이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대금을 수령한다는 자체는 매매를 인정하겠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묵건대리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묵시적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반드시 추인해야 됩니까? 추인 안 해도 됩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가만두더라도 혈액이 없는데 뭐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절하느냐? 가만히 두면 무효는 무효지만 나중에 추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이때는 뭐로 바뀌냐?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이제는 본인 자신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최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한 상태를 본인이 그냥 확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확정무효가 됩니다. 이제는 본인 자신도 뭐 할 수 없다?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묵건들이라도 본인이 뭐 해주기만 하면 추인하면 혈액이죠. 그러나 추인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본인 마음이죠. 그럼 이 추인할지 안 할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이 본인을 찾아가서 아저씨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최고라 그럽니다. 최고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최고라 그러는데 주택임대차라든지 주택임대차 집합법이라든지 우리 민법도 민총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최고란 말이 사라지고 촉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고 이제? 최고는 촉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구에 통과되면 우리 민법 책에서는 최고란 말로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다른 법률에는 다 통과되어 있어요. 다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뭐로 고치면 된다고? 촉구입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다시 한번 재촉하는 걸 뭐라고? 촉구. 옛날 말로 이러면 최고였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세금을 안 낸다고 뭐 하면 최고장이라는 게 날라왔대요. 맞다고 그럽니다. 최고장이 아닌데 최고가 잘 안 쓰니까 독촉장 그러다가 지금은 뭐 촉구장입니까? 뭡니까? 뭐 연체 알림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와야지. 옛날에 이런 게 날아왔었습니다. 이게 다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실사에서 최고란 말을 합니까? 안 하지.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최고한다 최고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촉구한다 촉구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것 그런데 맞다는 법이 말이 없어요. 독촉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독촉은 또 뭐라고? 뭔가 뭐라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감이 있고 독촉자 이거 한문으로 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로 바뀌는 겁니다. 이 촉구는. 자, 그런데 이 최고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안 상대방도 채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을이 아저씨 이 토지 사시겠습니까? 자네 아버지 토지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내가 아버님한테 잘 말하면 충분히 추인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해서 그 말을 믿고 먼저 뭐부터 했다? 매매한 다음에 다음날 갑을 찾아가서 당신 아들 어제 나하고 매매했다.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촉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뭘 불문한다? 즉 처음부터 대리권 없던 걸 아는 상대방도 채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의 행위를 추인할 거야 말 거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최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을 보기에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기에 그렇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지금 병과 을사의 매매계약에 도장을 찍었죠. 성립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이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던 의사표시라도 아직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니까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란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게 철회입니다.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도달하기 전입니다. 내가 방금 했던 의사표시를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오늘같이 나를 꾸물꾸물한 날 단게 먹고 싶어서 카라멜 마키아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 딱 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달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종류가 많은 걸 시킬 때는 뭐라고? 어떤 걸 시키더라도 기계 땡기게 안 땡기게? 땡깁니다. 온갖 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잘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잘 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커피 그럼 한 잔 주면 얼마나 좋아. 무슨 커피 드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뭘 넣으실 거냐 물어보고 그거 좀 귀찮아. 그냥 커피. 딱 주면 좋을 걸 가지고 뭔가. 그래서 시킨 거 싫다. 그냥 아메리카노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주문했던 걸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취소하고 그러죠. 보통 취소하면 안 돼요. 취소는 우리 민법에 사기 강박이나 사고 등 특별한 경우만 할 수 있지. 취소란 말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 효력이 내가 먼저 의사를 표시한 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잠깐 제가 주문했던 걸 처리하고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옆에서 흥흥 그러겠죠. 그럴 때는 콧날을 더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뭐라고? 맞는 거라니까. 그럴 때는 처리하라니까 이렇게 뭐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뭐 할 때까지 처리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처리하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취소란 말은 함부로 안 돼요. 철회야. 그리고 뭔가 아메리카노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트. 내 테이블에 카라멜 마키아토가 딱 왔어요. 철회돼 안 돼?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이때 이제 취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동일성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취소를 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하니까 4,500원을 합니다. 어머나 나는 2,800원을 받는데 가격에 착오가 있을 거만요. 취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격에 관한 취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취소는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건을 입증하라 그러면 입증 못하면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취소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면 손님 취소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착오와 취소입니다. 그래서 철회가 되는 겁니다. 철회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 확정무효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무효가 되는 겁니다. 철회하면 철회는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누구에게 할까요? 본인에게.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병이 을과 거래를 딱 하고 나서 갑에게 찾아가니까 등기 서류가 위조됐더라. 이놈이 위조된 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 이 병은 여러분 누굴 먼저 찾아갑니까? 을을 찾아가죠. 누구 병 가만데 가보니까 되니까 없다는 말을 들었다니까 보니까 서류 위조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연히 을을 찾아가죠. 양손에 뭘 들고? 바가지를 들고 가야지. 뭘 담아가지고? 요걸 담아가야 되지. 무슨 소금을 담아갑니까? 그 귀한 소금을 요걸 바가지 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감귤 가문론 맞습니까? 말미잘 뭐 다 말하면서 돌아놓으면서 뭐라 그런가요?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겠어. 방금 뭐 하고 나온 겁니까? 철회인 거라고. 그게 철회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 무권 대리에게도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건대리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회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것이라 했죠. 그럼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됐죠. 철회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이 철회해버렸죠. 그럼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추인과 철회는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인한다면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한다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혈액입니다. 되겠습니까? 단 요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안 돼요. 악인은 본인에게 추인권을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철회는 못하게 만듭니다. 요 채권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요게 무건대리 효과인데 지금 우리가 시험이 26회 시험 쳤고 여러분 27회인데 26번 나왔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건대리는 그만큼 출제가 됩니다. 거의 80%는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례 문제. 원래도 표현대리 한 문제, 무건대리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에서 또 뭐 반 개 정도는 나왔으니까 원래는 2개 반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 추인 또는 추인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권과 철회권이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건대리밖에 안 됩니다. 대리권 없는 건 사실이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되더라도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한다니까. 그럼 이 본인이 이 매매 효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면 될까요? 표현대리도 여전히 무슨 대리니까? 무건대리니까 본인은 뭐 하면 된다? 추인하면 된다니까. 표현대리도 여전히 뭐라고? 무건대리라는.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더라도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태여 표현대리 주장하지 말고 본인이 추인하면 그대로 효력을 받으니까 표현대리를 먼저 주장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채용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그리고 표현대리를 반드시 주장할 필요 없죠? 무건대리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뭐 하면 된다? 처리하면 된다니까. 표현대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상대방 마음이라. 그럼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슨 대리다? 여전히 무건대리라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표현대리를 주장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표현대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71페이지를 돌아가 보면 표현대리 효과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 표현대리도 무건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의 무건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도 적용된다. 즉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를 무건대리 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대리는 주장 못하지만 효과를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그냥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은 표현대리는 주장 못하지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행위를 처리해서 확정무효로 만들 수도 있게 없게 있다니까. 이 병이 을을 찾아갑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너 갑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줬다는 말이 사실이냐? 미안해요. 그러면 이 병은 어에게 말미잘 노고한다 안 한다? 하고 나서 방금 너와 맺었던 매매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할 수 있다니까. 방금 뭐 했습니까? 처리했다니까. 반드시 표현대리 주장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대리권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다시 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니까. 있다고 내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어. 표현대리도 여전히 무슨 대리라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그 말이 이 말이라고. 방금 했던 게 적용된다고.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지금 하잖아.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하고 있다니까 본인은 주장 못해. 그래도 효과를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수인하면 된다니까. 그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가 하는 설명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된다고. 됩니다. 자, 처음 하는데 뭐 그 정도 알면 잘하는 겁니다. 2달 지나면 무슨 뜻인지 몰라겠지만은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하면 표현 대리란 본인이 책임지는 무슨 대리다? 그렇죠. 그렇게 오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 파트가 마쳐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민법 총칙 중요 제도는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뭐 우리가 목적부터 시작해서 의사표시 대리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다, 무효 취소다 이렇게 했죠. 그럼 지금부터 마무리, 무효와 취소가 뭐가 다르고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무효와 취소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그걸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